뻔히 보이는 전쟁의 징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결과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필리핀이 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필리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같이 필리핀은 무대일 뿐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구난방이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보이는 전쟁의 징조들과 함께 또다시 키맨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필리핀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풍선이 아니라 레이저로 필리핀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은 필리핀 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함초, 필리핀명 아융인의 군용물자와 식료품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역 확장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언짢은 일인데요. 그런데 진짜 공격은 바로 이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군함에서 갑자기 레이저를 투사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사진을 단순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는 흔한 레이저 포인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는 군사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출력 레이저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레이저에 직격당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일부가 장시간 실명 상태에 빠졌고 종래에는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이라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인데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해역예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뿐이다 라는 뻔뻔한 대답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적반하장 필리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리핀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국제외교 관계에서 이런 행동은 사실 싸우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조금만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어도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약소국인 필리핀의 서러움만 느껴질 따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세게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융이는 엄연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안에 위치한 암초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중국이 그은 남해구단선 내에 있는 런아이자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실 텐데요. 혼란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해구단선이란 건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그려놓은 해양 영토 뭉개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회적 협의로 아융이는 필리핀 땅이다라고 정했는데 뒤늦게 중국이 아니 우리 건데 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 필리핀, 베트남의 연해, 즉 편의상 통칭하는 남중국해의 80~90%가 모두 중국의 내해라는 말이 됩니다.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헛소리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를 주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료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이 1947년 당사국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턴 내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게 말이 될 리 없습니다. 이건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안방부터 화장실까지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필리핀은 1999년 의도적으로 자국 군함을 좌초시킨 뒤 수리미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아융인을 실효 지배 중인데요. 중국은 무단 침입이라며 2021년에 아융인의 보급품을 내려놓던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진작부터 중국에 헛소리하지 말고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되려 필리핀이 이진해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나라다운데요. 결국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선택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필리핀으로선 중국에 대항하는데 한계가 뚜렷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91년 공식적으로 필리핀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2014년 재배치 협정과 함께 4개 공군기지와 1개 육군기지에 순환 배치 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안전쟁이 가시화되고 필리핀 정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0일 미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루손섬 북부와 팔라완 섬의 군사기지의 사용권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총 4곳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허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에 접근하기 최적의 위치고 대만에서도 고작 32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 때문에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확보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고 양안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중국이라는 대마를 잡기 위해 미국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필리핀도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좋든 싫든 이제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주관하는 카만닥 연합훈련의 해병대를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전부터 중국의 인공섬 기지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136 구룡을 전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필리핀에 공여한 구룡만 모두 40대에 달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최대 함정 중 하나인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함정이고 주력 초계함인 콜라도 야급은 우리 포항급 초계함의 태역함인 충주함을 공여받아 재개장한 함정입니다. 또 고속정 토마스 바틸로급은 우리 해군에서 공유한 참수리급의 필리핀 개장 버전인데요. 심지어 필리핀 공군의 최대 전력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 12기입니다. 이쯤이면 일말의 과장도 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필리핀군의 주력급 전력이 모두 한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선택에 필리핀의 운명도 결정되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리핀을 계속 돕는다면 필리핀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테고 대신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30%가 지나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필리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당장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남이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국제정세도 급변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